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할머니가 되었네요. 요즘 50이면 한창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나이에 벌써 할머니가 되었다는 게 아직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예쁜 제 딸이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 예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낳겠다고 고생했을 제 딸 생각에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다 큰 딸을 두고 주책이다 싶으시겠지만 그 정도로 제게는 딸이 너무나 귀하고 예쁜 아이거든요. 저는 정말 제 딸을 저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길렀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한다지만 저한테 딸은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저한테 딸이 없었더라면 제가 진작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겨우 24살 나이에 당시 만나던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남자가 달도 별도 따주겠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었었네요. 너무 좋은 사람인 줄만 알고 이른 결혼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망할 놈이 결혼을 하자마자 안면 몰수하고 사람이 싹 바뀌는 겁니다. 나밖에 모른다던 놈이 임신한 와이프 버려두고 나가서 술 마시고 놀기 바빴거든요. 연애 땐 술 한 모금 입에 안 대길래 전혀 몰랐더니 나중에 보니 완전히 저를 속였더라고요. 옛말에 술 좋아하는 남자 중에 제대로 된 놈 없다더니 제 남편이 딱 그 짝이었죠. 그렇게 처자식 걱정도 안 하고 밖에서 술 퍼마시고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제 눈치를 보더니 언젠가부터는 눈치 보지도 않고 옷에 향수를 묻히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참아야 한다 싶었습니다. 어린 딸을 생각하면 바람난 남편도 참고 살아야 좋은 부모인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아픈 아이까지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을 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놈이 아빠로 곁에 있어봤자 애한테도 좋을 게 없다는 걸 말이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안 그래도 딸린 처자식이 짐이라며 화만 내던 남편은 좋다구나 이혼을 하고 저희 모녀를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비참하기도 하고 기가 막혔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 그놈 탓만을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그 후로 저는 제 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 보니 팍팍한 인생 살아가기가 지겨워서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눈에 밟히는 아이 생각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금주옥엽 키워낸 딸은 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엄마 말 잘 들으며 자라더니 얼굴도 누굴 닮았는지 너무너무 예뻐서 어릴 적부터 동네에 저희 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이었던 딸은 어릴 적부터 소속사 명함들을 줄기차게 봤더니 20살이 되어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연예인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쪽도 쉽지는 않다 싶어 말리고도 싶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니 제가 차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방송계에 들어간 딸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배우로 성공하겠다고 단역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촬영 쫓아다니며 고생하는 일도 너무 많았죠. 하지만 그 일은 예쁜 얼굴과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따라야 하고 빽도 있어야 한다는데 가진 것 없는 엄마를 둔 제 자식이 혼자 힘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단역이나 조연에 만족하며 지내던 딸은 돈이 안 되는 배우 일을 서서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쁜 얼굴 덕분에 모델 일도 하고 자기 돈벌이는 어렵지 않게 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진로가 고민이 되는지 딸이 꿈꾸던 것처럼 대단한 배우가 되는 건 거의 포기한 것 같았죠. 그런 딸이 어느 날 제게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만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다 싶어 결혼은 한참 나중일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반지를 끼고는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나 프로포즈 받았어. 이거 반지 좀 봐. 너무 예쁘지? 세상에, 반지가 너무 예쁘다. 아, 근데 무슨 반지가 이렇게 크니?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당연히 비싼 거지. 근데 우리 진욱씨한테는 비싼 것도 아니지. 우리 진욱씨 이 정도 능력은 있어, 엄마. 그래?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그렇게 있다고.
딸아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히 어느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연애도 다 큰딸이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사이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그 소식이 놀랍고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20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고생을 했다 싶어서 저희 딸은 웬만하면 좀 늦게 결혼을 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27살 나이에 결혼을 한다니 저는 왠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 왜 벌써 결혼을 하려고 그래? 너 아직 어린데. 요즘 누가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니? 그 남자도 너보다 4살 많다면서. 왜? 그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하시니? 능력 있는 여자들이야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천천히 가도 되는 건데. 게다가 너는 하는 일도 다른데 결혼하면 영영 방송 못하는 거 아니야? 방송이야 뭐 내가 지금도 뭐 제대로 하고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봤자 단역밖에 더 하겠어? 그래도 아직 젊고 기회가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결혼한 건 아쉽지 않겠어? 솔직히 나 일에 큰 욕심 없어. 남들은 취집이라 그럴지 몰라도 이것도 나한테는 기회야 엄마. 딸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행복이고 기회라며 좋게 이야기했지만 딸에게 기대가 컸던 저로서는 이른 결혼 소식이 괜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젊고 예쁜데 좀 더 있다가 천천히 하면 안 되는 건지 괜히 신랑 쪽에 끌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남자 쪽에서야 예쁜 와이프 얻으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면 좋을 테니 말이죠. 그렇다고 돈 있고 아쉬울 것 없는 남편 쪽에서 결혼하고서도 저희 딸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지원을 해줄까 싶었던 저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좋아하는 딸과 달리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는 거고 저도 괜한 걱정 때문에 딸의 걱정을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는 거면 그것도 행복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딸아이 말처럼 언제까지 무명배우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딸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결혼도 축복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밖에서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저는 그런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돈 많은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외동아들이라 하기에 괜히 여자만 있는 우리 집을 무시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그런 걱정과 달리 아주 겸손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저 연수랑 만나고 있는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이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은 무슨.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데 내가 인사까지 받고 할 게 뭐 있나. 결혼 이야기 나왔다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런 걸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 게 제일이니깐. 그럼 엄마. 진욱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연수한테 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못하겠죠. 어머님이 혼자 연수 기르시면서 고생한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얘는 무슨 그런 소리를 했어. 뭐 좋은 일이라고. 아닙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어머님 존경하게 됐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저 정도는 돼야 자식을 이렇게 예쁘게 길러낼 수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노력 덕분에 연수가 이렇게 잘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연수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물론 어머님 노력보다는 모자라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맡겨주세요, 어머님. 아유, 그래도 젊은 사람이 어른 비위 맞출 줄도 알고 겸손하고 보기 좋네. 자네 합격이야. 예비 사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온갖 걱정을 하면서 있었는데 곱게만 자란 재수없는 부잣집 아들내미들과는 다르게 어른 대할 줄도 알고 겸손한 예비 사위의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제 딸을 저보다 더 챙기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왠지 안심이 되었고 저희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비 사위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저희 딸까지 그댁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면서 얼마 뒤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저희 딸을 반기시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돌아온 딸아이 표정에 안심은 되었지만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제 입장에서는 상견례는 또 다른 걱정거리였습니다. 결혼이 애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의 일이다 보니 그쪽에서 저희 딸은 마음에 들어 하신다 해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찍 남편이랑 이혼하고 평생 혼자 딸을 길러왔는데 저 혼자 딸 시집을 보내려니 괜히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항상 자식 앞에서 못난 어미인 건지 딸아이 결혼마저도 제게는 걱정이고 염려였네요. 이럴 땐 남편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지난 저의 세월이 잠시 후회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어디서 아이 아빠를 구해올 수도 없고 딸한테는 저밖에 없으니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비사위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지라 그런 자식을 키우신 사돈분들이 나쁜 분이실 리는 없다 싶었지만 내세울 것 없는 제가 괜히 부잣집 사돈에게 기가 죽는 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가 죽기 싫어서 미용실도 다녀오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빼입었는데도 마음은 덜덜 떨리더군요. 결국 청심환까지 하늘 삼키고서야 상견례 자리에 도착한 저는 제 사돈들 분들을 뵙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부자들이랑 가까이 지내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 때깔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냥 걸어 들어오는데도 왠지 당당하고 기품이 있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뭔가 다르다 싶은 거죠. 안사돈께서는 어디 건지 모르지만 가방도 소박해 보이고 옷도 심플하면서 기금속 하나 안 보이는데도 그냥 부티가 절절 나더라고요. 그 앞에서 수준 맞춰보겠다고 대놓고 명품백 입네 하는 가방을 든 제가 더 초라해질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진욱이 엄마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돈. 아, 예. 저도 반갑습니다. 연수 엄마예요? 내가 어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인사 한마디 하는 것부터 왜 이리 떨리고 걱정스러운지 저는 말까지 더듬으며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동안 예쁜 내 딸 하나 잘 키운 것 가지고 평생 자랑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잘났다 생각한 딸아이를 시집 보내는 자리에서 왜 내가 괜히 기가 죽어있고 벌벌 떠는 건지 귀한 딸 결혼시키면서도 자신이 없는 제가 스스로 못났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그 누구라도 수백억 자산가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상견례를 앞두고서야 그 집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예비사위가 작은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냥 강남 아파트 살고 돈 좀 있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리씨 집안 몇 대 손에 바깥사돈이 사업도 크게 하시는지 한남동에 120평짜리 대저택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한남동에서는 아무나 못 산다 그러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안 그래도 돈 앞에서 기죽던 제가 괜히 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남들이야 예쁜 딸이 그런 집에 시집간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반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좋으면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부모 잘못 둔 우리 딸이 괜히 그런 집에 시집가서 기죽어 사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거든요. 친정이 어느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욕은 안 먹을 텐데 저는 딸아이 시집갈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보니 120평짜리 대저택에 산다는 그쪽 집안과 자꾸 저울질하며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괜히 자격지심인 건 알지만 현실성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걱정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도 저희 딸아이를 반대하지 않으셨다니 좋은 소식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자식을 보내야 했던 저는 모든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돈께서 제 걱정에 불을 더 끼얹으시는 겁니다. 저 그럼 아이들 집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따로 집을 얻어주실 건지 혼수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궁금해서요. 아, 그 부분은 사돈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저희는 애들 같이 데리고 지낼까 싶어서요. 네? 데리고 지내다뇨? 아,
지금 합가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내 딸 무시당할까 걱정이 태산인데 갑자기 합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돈이 뭘 걱정하실지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마 귀한 며느리 데려다가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같은 여자 입장인데 남의 귀한 딸 고생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럼 왜 굳이 합가를...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게 좋겠더라고요. 저희 진욱이 자기 일하느라 워낙 바쁜 애라 저희도 얼굴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나간다 그러면 아주 영영 집에 안 올까 싶기도 하고 또 괜히 바쁜 아들 때문에 며느리 혼자 두기도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냥 한동안이라도 저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글쎄요. 그래도 저희 딸아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안사돈께서 저희 딸에게 뭐 어쩐다고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처가살이보다 시댁살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보통 사람들 얘기죠. 집에 방 몇 개 있어서 맨날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집이라면 불편할지 모르지만 저희 집 식구들은 한 집에 살아도 다 독자적으로 생활해서 같이 식사할 때 아니면 마주칠 일도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들 보고 싶다고 집에서 전화를 다 하겠나요? 연수한테도 제가 귀찮게만 안 하면 불편할 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애들도 좋은 집 두고 뭐하러 나가 살면서 고생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 시댁살이가 편할까 싶었지만 좋은 집 두고 뭐하러 나가 살겠느냐는 안사돈의 말에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집에 인사드리고 왔던 딸아이가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예쁘고 좋은지 몇 날 며칠 동안 떠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부잣집이니 좋은 게 당연할 테지만 자기도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던 딸아이의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얼굴을 봤더니 걱정하는 건 저 하나뿐인 건지 합가시키고 싶다는 예비 시어머니 말씀에도 딸아이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더라고요. 그럼 연수 네 의견은 어떠니? 사돈들 말씀처럼 합가해도 괜찮을 것 같니? 어머님 아버님이 잘 해주시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는 나 보내놓으면 걱정될 것 같아? 아니 뭐 자식 보내면 다 걱정인 거지 다른 게 걱정이겠니? 그럼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애들만 괜찮다고 한다면 저희는 환영이죠. 사돈, 시어머니라고 다 못된 시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연수 정말 예뻐하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는지 이런 딸 낳으신 사돈이 부러울 지경입니다. 그런 연수를 제가 혼이나 제대로 내겠나요? 아유, 부족한 제 딸 예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저희 딸을 예쁘다고 너무 끼고 돌아서 애가 살림 같은 건 전혀 할 줄을 몰라요. 고운 손에 물도 못 묻히게 제가 키웠거든요. 그래서 괜히 요리도 못하는 애를 괜히 시댁에 보냈다가 실망하시고 문제만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정말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만 여럿입니다. 귀하게 키우신 딸 물 한 방울 안 묻힐 테니 걱정 말고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딸처럼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 부잣집에 일하시는 사람도 여럿이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 더 걱정할 게 있겠어요? 사실 그 정도 말이면 안심해야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럼에도 딸 가진 엄마 마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저희 딸을 너무 철부지 어린애로만 생각하는지 계속 마음이 쓰였지만 결국 아이들이 그러겠다고 하니 사돈 말을 믿고 딸을 시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돈이 교양 있으신 분이고 일하는 사람도 여럿이라니까 그 댁에서 저희 딸을 부려먹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며 딸아이의 합가를 받아들였습니다. 합가를 한 덕인지 훈수도 할 필요 없이 결혼 준비도 모두 그쪽에서 하신다니 저로서는 감사하면서 죄송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남들은 예쁜 딸 둔 덕분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잣집에 시집 보낸다고 부러워들 했지만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딸이 그 집에 가서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은 괜한 짓인 것처럼 딸아이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초호화 호텔 결혼식에
하와이 최고급 리조트에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즐기며 제가 평생 가도 못해줄 것들을 다 누리며 행복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니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죠. 우리 딸이 나랑은 다르게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구나 싶어 저도 기뻤습니다. 염려하던 것과 달리 시댁살이도 괜찮은 건지 제 앞에서는 늘 시어머니 칭찬만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니? 그럼 얼마나 나를 예뻐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다 좋으시고 다 편하고 좋아. 어머니는 벌써부터 내 건강까지 챙겨주신다니까? 너도 책 안 잡히게 잘하고 있지? 당연하지. 엄마는 시집 보내놓고도 계속 걱정이야? 그럼 당연히 걱정이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구박하면 참지 말고 달려와. 알겠지? 딸아이가 결혼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고 별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이는 딸아이의 모습에 저도 완전히 안도를 하며 혼자 된 제 삶에 적응